살아있는 레전드 오브 전설 가수 조용필은 1950년 3월 21일에 경기도 화성에서 출생했습니다. 화성에서 염전업을 하던 할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물려받은 아버지 아래에서 화성 최고 부잣집 막내 아들로 나고 자랐습니다. 활동은 1969년부터 해서 1976년 돌아와요 부산항해로 데뷔했습니다. 특히 조용필 씨가 가수 중의 가수로 추앙받는 이유는 단발머리 등의 곡에서 새로운 시도를 했기 때문인데요. 조용필 씨는 1968년 애트킨즈 그룹으로 데뷔해 무명 활동을 했었는데요. 전자드럼이 가미된 디스코 리듬과 가성을 사용한 창법으로 당시 가요계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기 때문이니 1979년 창밖의 여자에서부터 고추잠자리 비련친구야, 어제, 오늘 그리고 나는 너 좋아 단발머리 허공 등으로 SBS가 생기기 전 MBC와 KBS의 가요대상을 휩쓸던 조용필이었는데요. 1980년대 중반 후에도 숱한 히트곡을 냈음에도 조용필이 대상 수상을 거부했죠. 1980년대 절대적 인기를 누리던 조용필은 오빠 부대란 말을 처음 만들어낸 장본인기기도 합니다. 조용필이 가는 곳에는 소녀들이 때로 몰려와 무대 위에 조용필을 보며 비명을 질러댔죠. 팬클럽이 생긴 거에 최초의 가수가 조용필일 테고요. 그분들이 이제는 다 50대 이상이 됐겠네요. 50년 이상 대한민국 최고의 자리에서 꾸준히 신곡을 발표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는 가왕 조용필. 그의 나이는 70세를 앞두고 있으며 50주년 콘서트 땡스 투 유로 전국 순회 공연을 돌기도 했습니다. 국내 탑클래스 가수만이 도전이라도 해볼 수 있는 잠실 주경기장 콘서트를 무려 7번이나 매진시켰다. 국내 콘서트 최다 관객 동원 타이틀도 당연히 조용필이 가지고 있다. 그의 커리어를 한 문장으로 설명하자면 70년대, 80년대, 90년대, 10년대에 걸쳐 차트 1위 곡 보유, LP, 테이프, CD 음원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히트곡과 한국 내 최대 콘서트 인원 동원 기록, 예술의 전당 7년 연속 공연 기록을 가진 가수다. 말이 필요 없는 한국 대중음악에 살아있는 전설. 이 문서 최상단 항목에도 공중파 연말 가요대상을 전관왕 4회 및 4연패 2번을 포함해 총 11회를 수상한 진기록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도 1987년 더 나은 음악을 하고자 TV 프로 대상 수상 거부를 선언한 결과다. 현존하는 우리나라 가수들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큰 인물 중 한 명이자 동시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가요계의 제왕. 아무도 이를 부정하지 않는다. 휴스케에서 김태우가 이승철을 가왕이라고 호칭하자 이승철. 그건 용필이 형이지? 라면서 스스로 부정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절정의 인기를 구가하던 중에 조용필은 1984년에 박찬전 신민당 국회의원의 셋째 딸 박지숙과 결혼식을 올립니다. 이런 배경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조용필이 정치권의 강압에 의하여 박지숙과 결혼했다. 혹은 조용필이 대마초 파동을 겪고 단합을 피하기 위하여 일부러 권력자의 딸과 결혼했다 등의 루머가 횡행하기도 합니다. 조용필은 26살, 박지숙은 19살 여고생이던 1975년부터 두 사람은 벌써 오랜 시절을 교제해왔다고 합니다. 조용필 나는 키가 작고 수줍음을 잘 타. 어릴 적부터 여자들의 눈길을 별로 끌지 못했다. 20살이 넘도록 사랑의 아픔을 느껴본 적이 없는 내게 사랑은 예고도 없이 갑자기 찾아왔다. 1976년 조용필과 그림자를 결성해 밤무대를 누비던 시절에 그녀를 만났다. 조용필 당시 그녀는 단발머리 여대생이었고 나는 운명처럼 사랑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딴따라와의 연애에 발끈한 박지숙 집안 사람들이 끈질긴 반대와 대마초 파동에도 불구하고 박지숙은 암울했던 시절 나의 유일한 안식처였다. 조용필 하지만 우리 사랑의 불행은 나의 오만과 어리석음에서 싹트기 시작했다. 내가 오랜 무명 시절에 인기를 얻게 되자 나는 그녀의 존재를 잊어버리곤 했다. 대중들의 관심과 내 노래의 성공 여부에 대한 집착이 사랑마저 부담스럽게 했다. 결국 조용필은 박지숙과 약혼 4년 만에 몇 차례 결혼식을 번복하다가 1984년 산사에서 비밀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결혼 이튿날 조용필은 신혼여행도 없이 프랑스 문화성의 초청을 받아 혼자 프랑스 파리로 출국하면서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기 시작했고 이런 이상한 행동들은 그의 첫 번째 결혼 기간 내내 계속되었죠. 조용필 신혼 초부터 시작된 해외 공연과 잇따른 방송 출연,
레코딩 작업은 자연 나를 바깥으로 나돌게 했다. 또한 잇따른 연예인들과의 스캔들로 그녀는 극도로 신경이 예민해졌다. 조용필 게다가 그녀를 가장 힘들게 만든 것은 나 자신이었다. 나는 집에 돌아오면 별말 없이 밥 한 술 뜨고 연습실에 처박혀 밤을 새우곤 했는데 이런 행동들이 그녀를 미치도록 외롭게 만들 것 같다. 어느 날 그녀가 당신은 나보다 음악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피곤한 얼굴로 씁쓸하게 웃었다. 그리고 결혼 생활 중이던 1986년 3월 박지숙의 자살 미수 사건이 발생합니다. 박 씨는 지난 24일 밤 서울 용산구 동부 이촌동 강변도로에서 승용차에 쓰려져 신음 중인 것을 지나가던 택시 운전사가 발견. 병원으로 옮겨 일단 목숨은 건졌다. 당시 박지숙은 혼수 상태에 빠질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조용필 박지숙은 1988년 이혼하게 됩니다. 박지숙 잦은 해외 공연 등의 가수 활동으로 집을 비우는 날이 많고 성격 차이로 자주 다퉈 더 이상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어 이혼키로 했다. 조용필 사랑이 곁에 있을 때 그것을 깨닫고 행복해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녀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 절절했는지 나는 그로부터 몇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다. 조용필 나는 비겁했다. 인기를 위해 사랑을 버렸고 음악을 위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남겼다. 이후 조용필은 독신 생활을 하다가 1993년 6월 미국 애틀랜타 공연에서 친누나의 소개로 재미동포 사업가 안진현을 만나게 됩니다. 조용필 제가 안진현 씨와 결혼 결심을 굳히게 된 것은 그녀의 순종적인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오랜 미국 생활에도 전혀 문화적인 이질감은 없었고 오히려 한국에서만 산 여자들보다 더 가정적이라는 인상을 받았죠. 조용필은 약 8개월간의 열애 끝에 안진현과 1994년 3월 25일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조용필 아들이 없는데 이것은 조용필이 재혼하던 당시 나이가 벌써 45살이었고 이들 모두 부부 생활에 더 충실하기 위하여 일부러 자녀를 갖지 않았죠. 그런데 결국 조용필은 사별로 아내를 떠나보내게 됩니다. 원래 안진현은 약 3년 정도 심장 관련 질환을 앓아왔고 2002년에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병원에서 두 번째 심장 수술을 받았는데 결국 이 심장 질환이 악화되어서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된 것이죠. 조용필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부부지간이었지만 남들이 질투할 만큼 서로가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모든 일을 서로 상의했고 나는 모든 것을 와이프에게 맡겼습니다. 조용필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결혼 상대자라는 것을 서로 느꼈을 만큼 운명적인 만남이었어요. 아내는 나와 너무 잘 맞았어요. 내겐 아내 이상의 존재였고요. 조용필이 아내와 사별한 다음인 2000년대 중반에 또다시 스캔들에 휩싸이기도 했죠. 조용필 소문이 무섭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처제로부터도 결혼 소식 들었다는 전화까지 받았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하늘에 있는 아내한테 죄를 짓는 기분이다. 우리나라 속담에 안 입된 굴뚝에 연기 나랴라는 말이 있지만 그것도 틀린 것 같다. 사실 그분과는 몇 년 전 그분이 제 앨범 녹음 때 내레이션을 맡으면서 인연을 맺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식사 대접 한 번 못해 죄송했는데 이번 소문 때문에 더 미안해졌다. 실제로 당시에 조용필 이금희가 곧 결혼한다는 소문이 무성하게 나돌았지만 둘 사이에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죠. 실제로 조용필은 심장병 환자들을 위한 기부를 비롯하여 수많은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포브스지에서 선정한 아시아의 기부 영웅 중의 한 명으로 선정되기도 했죠. 포브스 조용필은 2003년 아내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뜨자 심장질환을 앓는 어린이를 돕기 시작했다. 그는 공연 수입에서 550만 달러, 소속사 YPC 프로덕션의 배당금, 또한 사망한 아내로부터 받은 유산 200만 달러를 기부했다. 또한 조용필은 2009년 가난한 학생들을 돕고자 자신의 이름을 딴 장학재단을 설립했고 그 외에도 종종 환자들의 수술비를 지원하기도 했다. 가왕이라는 명칭 때문인지 이런 조용필의 기부 행위가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것 같네요. 조용필의 목소리가 미성이라 외국 여러 음악을 소화할 수 없어 탁성을 내려고 연습을 많이 했다. 연습을 안 하면 안 되게끔 타고난 목소리가 제 단점이지만 그 덕분에 피나는 연습을 하게 됐다.
슬럼프를 겪을 때는 바닥까지 밀린다는 각오로, 그리고 폭풍우가 지나간 뒤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이겨냈다. 자신만만하게 쓰러져야 자신만만하게 일어설 수 있으니까. 지난 40여 년을 돌이켜보면 10가지 일 가운데 기뻤던 일이 한 가지라면 나머지 9가지는 슬픈 일, 아쉬운 일들이었던 것 같다. 그 때문에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라는 자책도 많이 했지만 바로 그게 인생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10년째 전세 생활을 할 정도로 검소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레전드 오브 전설 가수 조용필은